자, 반갑습니다. 12월 16일 장전 시황 및 보유 종목, 관심 종목에 대한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유튜브 시청자 영상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남기는 복기,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16일 장전 시황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3일 장후 시황은 이미 그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은 앞전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14일 새벽, 그러니까 미국 시간의 금요일 장후 시황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뭐 크게 떨어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았던 그 미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합권 수준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큰 하락이 나왔다기보다는 보합권 수준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전체 흐름 자체가 그냥 양호했고, 그 중에서도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상승, 한 4%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, 또 반대되는 부분은 반도체 관련주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죠.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는데 TSMC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또 4%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좀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영향을 보여줬는데, 이게 우리 국내 지수, 그러니까 월요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요즘에는 다르게 좀 흘러가는 양상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내리기도 하고,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내리기도 하고, 예전에는 그 상승을 했을 때는 같이 상승을 하고 하락 국면에서 같이 하락을 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이 있었는데, 지금은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,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또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네요. 그래서 AI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? 아니면 뭐 그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금 그 부분이 TSMC나 아니면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력이 가해지면서 이 두 종목은 상승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, 이런 식으로 조금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내일 16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와야만 코스피 전체 지수를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. 어쨌든 뭐 호재성, 정치성 리스크도 어제 그 약간의 해소가 됐고, 그래서 내일 증시는 제 영상과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. 저는 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조정이 나오더라도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올 확률은 있겠지만 장 초반에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고, 장 후반에 아니면 장 중반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 예상대로 좀 고점에 부딪히고 저항대 맞은 다음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 수는 차트상으로 있다.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중심의 보합권,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 수준으로 나왔고, AI 관련주,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 5종목, 그 종목들이 대부분의 보합권 수준이었습니다. 미연물의 상하락 테마 안에서는 이 트럼프 관련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, 이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죠. 전체적인 종목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게 아니라, 제가 지금 단타로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고 있는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에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, 드론 테마, 양자컴 테마, 테슬라, 우주항공, TSMC, 마이크론,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, 관심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. 자율주행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었고, 이 종목이 지금 테슬라가 미장에서는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월요일날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확률이 있다,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, 지금 호재성 기사거리가 그 우리 국내 시장에는 좀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가 어제 대통령 탄핵이 그 오후 4시 이후로 가결 처리가 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좀 불확실성이, 리스크가 좀 없어졌다,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,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죠.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려고 하면 뭐 90일에서 120일까지 남아있는데, 그때까지는 여당과 야당의 좀 옥신각신하는 주가 흐름,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을 보일 겁니다. 그리고 뭐 이재명 테마라든가 또 올라오는 김동연 테마, 이런 게 또 될 수가 있고, 여당 쪽에서는 안철수 테마라든가 아니면 홍시장, 대구의 홍시장 관련주도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탄핵 부분도 되겠지만 이제 대선 시즌이다,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, 잠자고 있었던 용들이 다시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, 지금까지 잘 달리고 있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,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
힘든 구간이 좀 될 수도 있겠다.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려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버리게 되면은 계속적인 하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,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테마는 별로 좋아하진 않은 편입니다만, 만약에 접근을 하실 것 같으면 그래도 에버리징 매매로 처음부터 뭐 한 종목의 비중이 1,000만 원이었으면 1,000만 원을 받고 시작한다, 그런 개념보다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떨어질 때마다 좀 모아가면서 슈팅이 나오면 팔고,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1,000만 원을 박아놓고 3개월 6개월 기다릴 거야, 중장기 매매를 할 거야,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좀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충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호재 부분은 요 부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, 저번 영상 13일 장우 시황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악재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캐리 자금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인데, 12월 19일 새벽에 FOMC의 미금리 발표가 있고, 그 다음에 8시 50분 금일 동일한 날짜죠. 아침에 또 일본의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동결이 되느냐 아니면 인상이 되느냐인데, 최악의 경우는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엔캐리 자금이 굉장히 급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,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저번 영상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내일 시장은 우리 국내 주식 안에서는 뭐 리스크 자체가 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것 같고, 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장 중간, 장 후반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자,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에는 큰 뉴스가 크게 안 나왔고요. 뭐 정치적인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, 일단 기타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외교책 그레네를 임명한다, 이 소식이 나왔고, 그러면 대북 관련주가 조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. 근데 이 대북 관련주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정치 테마 관련주하고도 엮여져 있기 때문에 더블 재료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북 관련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트를 살펴봤을 때 부산산업이 좀 괜찮긴 하던데, 부산산업을 좀 보고 그렇게 집중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온 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.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카카오페이는 지금 제가 한 4만원대 구간 정도에 보유를 하고 있어요. 전체 종목의 비중을 다 한 건 아니고 모아가는 시기에서 중기 종목으로 보유를 했었는데,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었는데, 이제는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온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하락 추세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서 추세대를 뚫는 모습을 보여줬고, 이 파란색 선 3개가 보일 겁니다. 파란색 선 3개가 뭐냐면은 추세대의 저가와 고가의 그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, 지금 최근에 저항선을 지금 뚫은 상태죠. 최근에 저항선을 뚫은 상태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저항 때는 최소한 이까지는 가줄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들고, 이 종목이 지금 여당의 정권, 윤석열 씨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목이기도 합니다. 카카오페이, 카카오게임즈, 이런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못 입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좀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파란색 선, 지금으로부터 약 10% 정도 구간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뚫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그 다음 장기 이평선인 4481선, 그 4481선을 뚫게 된다면 좀 이제부터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라서, 만약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엄청난 힘이 또 유입이 됐고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주지 않을까요? 최소한 뭐 한 76,000원에서 9만원대 사이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저는 추가 매수를 한 물량만 단타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. 19일날 아직까지 일본 금리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내일 투입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,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은 맞지만 추가 매수 금액으로 단타만 할 것이다. 앞전에 샀던 물량은 신경 쓰지 않고 내일 만약에 추가 투입되는 물량은 단타적으로 그 사고팔고를 반복할 것이다. 그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불안감도 해소가 좀 된 것 같고, 내일은 장을 좀 지켜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언제 어디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게 이제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주말 동안은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렇게 주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장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